네, 이번 순서는 정치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시는 두 분, 최진봉, 장성철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제 27일 본회의에 이제 상정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김종민, 김용민 의원, 야당은 이제 최영도, 전주회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뭐 언론인 출신, 법조인 출신 이제 한 명씩 선임했고 이제 언론 전문가 4명을 이제 선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일단 그 4명의 의원들이 다 일명 센 의원들이시잖아요. 여야 전열에 담긴 전략 어떻게 두 분 이제 분석하시는지 최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네 분을 보면 그동안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던 데 가장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까 약간 의문입니다. 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겠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견해인 것이고요. 물론 뭐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는 좋겠다고 봐요. 그러나 이 이제 네 분이 얘기하고 또 뭐 전문가 두 분을 또 들어오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첨예하게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협의체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 협의체가 잘 운영돼서 좋은 결실을 맺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합의해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이 좋아할 텐데 문제는 이런 상황적으로 보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특히 이제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아예 그걸 폐기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폐기해버리면 이 법의 개정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첨예한 대립만 이루다가 결국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언론 전문가 이제 4명이 아직 이제 채워지지 않았는데 혹시 제안이 오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아, 저는 안 들어갈 겁니다. 왜 안 들어가요? 저는 뭐 그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어쨌든 주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전문가들이 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긴 하겠지만 결과를 내내서 과연 전문가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저는 정치적으로 양쪽의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들어가도 별 성과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도 안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 전 뭐 저에게 부를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저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언론학자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있고 좀 본인의 소신을 제대로 뭐 발휘하거나 말씀하시기 어렵다 하더라도 제안이 오면은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좀 가서 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바람이 있고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 회의가 별로 썩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뭐 26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벌써 이게 왜냐면은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안을 중재안 개정안을 폐기를 해라. 네. 폐기를 하고 새롭게 이제 논의를 진행하자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고의 중과실 추적 문제를 빼버리게 되면은요, 언론중재법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뭐 차 띄고 포 띄고 이걸 못하러 합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부딪힐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를 보호해 줄 것이냐, 보상해 줄 것이냐라는 것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 양쪽의 가치관이 결국엔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갈등과 싸움만 일어나는 회의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언론중재법 파국 직전에 한 달 유예에 들어간 배경에 청와대 제동이 한몫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에 환영을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점을 우려했던 걸까요? 저는 두 가지 같아요. 유엔 인권 조사관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 이 법안 완전히 불균형적이다. 그리고 공익 토론을 억압하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명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공개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 법안은 너무 모호하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결국에는 한국의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상당 부분 침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개정안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서한을 지난 26일인가에 보냈어요. 네. 그것을 보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인권 대통령을 자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엔 인권 산하기관에 있는 이 조사관이 이거는 인권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의견서를.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참 큰 충격이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만 빼놓고 사회의 모든 세력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심지어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민변이라든지 언론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이기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는 얘기를 하셨죠.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원론적인 말씀은 하신 것은 좀 유감해요. 지난번에는 언론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도 좀 살려주셨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명확한 입장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법안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뭐 장 교수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그런 의견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많은 단체들이 이제 어쨌든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네. 내용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단체들이나 뭐 시민사회 단체들, 민원연, 언론연대, 뭐 언론 노조 다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다 얘기하는 건 취지는 공감을 해요. 이거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모호하고 언론 침해가 될 수 있는 언론 자유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밀어붙였을 때 올 수 있는 상당한 형태의 어떤 파장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다고 저는 보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좋게 보시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회적으로 숙려 기간이 필요해서 아마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20여일 정도 이제 기간을 갖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처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미지 자체가 언론 뭐 재갈법, 뭐 탄압법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네네.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서 상당히 많은 반발에 부딪히게 됐죠.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됐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부담이 됐을 거다. 아마 그래서 이런 이제 합의점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언론중재법이 이번에 그 논쟁에 남긴 것, 뭐 어떤 그 여야의 득실 차원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으로 보면 여당이 실이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비판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 국민들 볼 때는 이 법이 제대로 된 법이냐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이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반대 입장에 서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되면 여당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이런 게 더 많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설득해내고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얼마나 잘 국민들에게 알리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더 크게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이었어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 21조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있습니다. 그런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원했고 인권을 옹호하는 정당이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민주 세력이 아니라는 자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없고 상당히 이기주의적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야당에게 그랬어요. 당신네들 이 법안 반대해? 평생 야당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는 뭡니까? 이 법안은 결국에는 권력을 위한, 집권 세력을 위한,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다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접근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반성해야 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네. 제가 이제 첨언하면 이게 뭐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고는 보진 않고요. 또 여당을 위한 법이라고도 보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이 통과돼도 언론의 보도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미지가 된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저도 이런 부분은 인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 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애매모호해서 취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 부분 바로 잡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법 자체가 탄생된 배경 자체는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물론 모든 언론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보도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김승원 의원 박병석 의장을 겨냥한 SNS 글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야당 측에서는 맹공을 퍼부으면서 징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징계가 필요하면 O, 아니다 하면은 X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다 X를 X네요. 들어주셨네요. 네. 자, 먼저 장 교수님. 본인이 이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고 박병석 의장님께서 뭐 질책은 하셨지만 사과를 받아들였고요. 본인이 또 자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박병석 의장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징계를 하자고 해도 징계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네. 국회 윤리위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윤리가 구성 안 돼 있는데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상당히 웃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을 했지만 그래도 이것 가지고 징계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지금 장 교수 얘기했던 말에 동의하고 정말 잘못된 발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누가 됐든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어떤 국회의원이든 이런 발언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욕설에 가까운 뭐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글을 SNS에 올린 건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징계까지 가야 되냐 하는 문제는 장 교수와 같은 의견이에요. 네. 뭐 징계될 가능성도 낮고 지금까지 이런 발언한 사람이 뭐 김 의원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징계된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실망한다는 걸 잘 기억하고 국회의원들이 비판하고 뭐 얘기를 할 때는요 상식선에서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국민의 관점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태도로 보이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도 큰 누가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경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캐스팅부터 판세 풍향계라고 불리는 충청 지역의 투표가 시작되면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명락 대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양측이 끝장대치를 벌이는 형국인데요. 이게 끝장대치를 해도요 이미 좀 판세는 많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네. 충청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후보보다는 한 2배 정도 가까이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거인단이고 당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좁혀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극복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을 안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냥 이것저것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냥 커브도 던졌다가 직구도 던졌다가 뭐 하이볼도 던졌다가 이러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폭투가 나와서 그냥 또 일루로 거론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유증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아. 저는 좀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뭐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지지층으로부터 이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검증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물론. 검증이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당의 후보에 대해서 너무 네거티브를 강화하게 되면요. 지지자들은 반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만약에 예. 최종 후보가 안 되면은 예. 타당 후보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도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거티브를 강화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지지층에서는 네거티브를 강화한 사람을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당의 후보에 대해서 검증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도 성향의 분들이 많다고 보이는데 이분들 대세를 일정
부분 좀 인정하고 따라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충청권에서 일정 부분 대세론이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세들이 실제적으로 판세 자체를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당이 이런 이제 명락 대전이 있다면 야당 쪽에서는 역선택 방지 대전이 또 이제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그 대선에서 이제 여권에서는 2002년 그리고 이제 2007년에 대선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가 이제 적용이 된 바가 있지만 야권의 대선에서는 그런 사례가 이제 없었잖아요. 네, 그때는 지금하고 어떻게 상황이 좀 많이 달라서 지금은 이런 논의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의 역선택의 문제는요. 본인의 유리한,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서로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장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를 넣지 않으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중도층이라든지 뭐 중도층까지는 물론 되죠. 그런데 아니면 민주당이나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갈 거다. 이걸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장성을 일단 넓히면서 호남 지역에서도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볼 때는 중도층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선택 문제는 서로에게 누가 자기에게 지금 유리하냐 이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서 서로 싸우는 거다. 그렇게 네. 보여지는데 아니 이 조항은요 이미 룰이 정해져 있고 룰을 바꾸려면 모든 후보가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다 안 하는데 몇 사람이 의견만 들어서 바꾼다. 이건 상당히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 저는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아니 이제 매번 느끼지만 하여튼 최진봉 교수님의 탁월한 저런 분석 능력 항상 많이 배우고 있다. 네, 훈훈합니다. 제가 뭐 네.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잘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웃긴 현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외부에 있었다가 당에 들어온 분들이 아니 이거는 역선택,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당에 있던 분들이 역선택 이거는 문제 있으니까 이거는 뭐 조항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런 웃긴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경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싸움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큰 갈등으로. 아까도 뭐 보도에 나왔지만 뭐 정권 교체를 지지하십니까? 네. 지지 안 하십니까? 이 부분으로만 넣어도 아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그럼 나는 이 경선에 난 보이콧 할 거야. 니들끼리 해.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모든 후보가 찬성하지 않으면 이 룰 변경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룰 변경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의도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새롭게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원점에서 다시 이제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잖아요. 검토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 99조에 이렇게 경선을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만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룰을 현재의 경준위에서 만든 룰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금 선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당장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가능한 공정하게 어떤 사람이 유리한 룰을 바꾸는 문제는 특히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제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전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정홍원 위원장이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만으로 이렇게 되는데 바꾸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까 장 교수 얘기했듯이 보이콧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당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대선을 잘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룰을 바꾸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에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현재 룰로 가는 것이 현재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룰을 바꾼다면은 왜 바꾸겠어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룰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안 올라갔으면 이게 룰을 변경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올라가니까 저거는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하는 거야. 이건 역선택이야. 이거 본선 경쟁력 우리 깎아먹는 거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잖아요.
아니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 올라간다고 룰을 바꾼다라는 게 이게 룰 바꾸는 거에 명분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바꿔야지 바꾸게 되면 정말 큰 사달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역선택 방지 이 룰을 채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두 분의 그 OX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결국에는 역선택 방지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뉴스 앤 이슈 두 분의 토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전략 그리고 민주당 명락대전 국민의힘 역선택 갈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